에너지 오르가즘은 당신을 살립니다. 에너지 오르가즘은 부부를 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에너지 오르가즘은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우 러브.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소녀경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소녀경이란 동양 성구정을 통해 신비로운 성의 세계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소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소녀 역이자 진행을 맡은 박예린입니다. 모델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대학로에서 연극 스캔들에서 섹시하고 매력 있는 제시카 역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시면 많이들 와주세요. 네, 팽조님 소개해 주시죠. 예, 팽조 역을 맡은 이 박사입니다. 제가 제시카가 하는 그 스캔들을 봤는데 상당히 재밌던데요. 재밌게 자꾸 보셨나요? 빠질 뻔했어요. 예, 청취자분들도 많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예, 팽조는 그 방중술의 대가이고 도인체조의 완성자로 알려진 전설상의 신선입니다. 도인체조 아세요? 요가처럼 이렇게 막 스트레칭하고 본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기공에서도 있는데 그걸 정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 선인계에서 원로로 있으면서 강정약을 복용해가지고 항상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800세까지 장수한 인물로 신선전에 나옵니다. 그 신선열전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신선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소녀격을 이제 포함해서 방수들 책에 늘 등장해서 음양교육 지도를 이제 가르치는 방중술의 그 스승으로 모셔되고 있어요. 예. 이 소녀경은 이제 황제의 질문에 소녀가 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인데 이 소녀 역시 팽조에게 가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황제한테 전하는 형식이 맞습니다. 가르침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팽조는 이제 방중술의 시조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성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팽조처럼 삶을 즐기면서도 건강 장생하시게 될 겁니다. 예. 네, 다음 현녀님 소개해 주세요. 현녀역을 맡은 이은입니다. 현녀 역시 소녀처럼 음향지도를 터득한 여신선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기역도 수련을 했습니다. 저도 음방울 수련을 체험하면서 선녀로 거듭나는 느낌인데요. 혹시 병강세 옥력 커플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부러워요. 궁금하시죠? 소녀보다 한 수 위인 인물로 등장하는 만큼 미력하지만 소녀의 비법을 전수해 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됩니다. 네, 다음 채녀님. 네, 안녕하세요. 체녀 세계미인 시인 구미영입니다. 저는 시인이고요. 그 치유 상담이나 커리어 코칭, 또 개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계미인, 우리 모두 삼라만상에 사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세계 미인의 대표 선수 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체녀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체녀는 그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굉장히 방중술에 뛰어난 명석한 두뇌의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선녀 역입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진짜 저희 미녀인지 청취자들이 확인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언제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네, 보여드리는 걸로. 다음 황제님 소개해 주세요. 예, 동양의 성을 공부하고자 멀리 미국에서 온 이번에 황제 역을 맡은 크리스 콘입니다. 와우. This is Chris Kwon from United States. 이거 황제 역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방중술에서는 가장 하수입니다. 원래는 신농, 복희와 함께 중국 고대 삼왕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인데 이게 방중술이 시원치 못하다 보니까 황제에게 음양의 교접 지도를 배워서 궁극적으로 음양술을 터득한 마스터한 철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황제에게 배운다고요? 예.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소녀가 많이 소녀가 가르쳐 줄 많이 겁니다. 가르쳐 주겠지. 알겠냐 내 시들아. 잘 모셔라. 예. 저는 평소에 이 성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론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경험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박사님한테서 기억도를 배워가지고 아주 정말 음양 그 교접 지도의 그 오묘한 맛을 지금 깨달고 있고 네. 성이 이게 얼마나 저희 인생을 값지고 보람 있게 하는지 지금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진지해지고 계세요. 진지해지고. 그래서 즐거우신가요? 하루하루가 틀리죠.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자신감이 넘쳐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형제가 건의적이어야 되는데 예. 항상 생글생글 웃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됐죠. 예. 어쨌든 네. 소녀든 팽조든 채녀든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 알겠습니다. 황제의 권한으로 유배를 받을 것이니 무섭네요. 그리 알아라. 네.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펜조님, 실제 소녀경에 등장하는 이렇게 인물들이 많나요? 맞습니다. 예, 소녀경은 이제 주로 이제 황제와 소녀의 대화로 이루어졌는데요. 간간히 이제 현녀도 등장하고 채녀도 등장하고 또 소녀가 잘 모르는 거는 팽조한테 그렇죠. 물음을 청해서 또 가르쳐 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소녀경에 이제 등장 인물들입니다. 실제로 역사적 인물들이면서도 또 신화 속에 또 나오는 인물들이기도 해요. 이렇게 근위 있는 인물들을 이제 이렇게 끌어들여서 책을 서술하는 것은 아마 책을 이제 근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신비롭게 보이게 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대화체는 이제 동서양의 고전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 방식이거든요. 네, 문답법 같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옛날 고전들 보면 대부분 문답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재밌잖아요. 재밌습니다. 이 네. 토크쇼 굉장히 재밌죠. 예, 재미있게 하기 위한 그런 서술 방식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녀경을 강의하는 형식이 아니고 서로 대화체로 하는 이유가 바로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옛날 고전들이 상당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형식들이. 등장인물들만 들어봐도 그 내용들이 무척 궁금하시죠? 팽조님, 소녀경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소녀경 하면은 그 왠지 요즘에 그 남성들의 로망 있잖아요. 맥심 잡지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나, 네, 아시죠? 네. 잘하시는구나. 플레이지 보이처럼 야한 잡지가 생각나는데요. 예. 우리 소녀도 혹시 그 맥심 안 나갔나요? 저는 맥심 맥심이 나갈 나지. 정도로 완전히 섹시하시고 아름다우세요. 몸매가 좋으신데 네, 좀 너무 아직은 조금 부끄럽사옵니다. 소녀. 나가면은 내가 당첨될 것 같은데. 네, 네, 소녀. 실물이 훨씬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소녀경 하니까 이제 마치 뭐 소아성애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근데- 이 연계라든지 젊은 애, 자글소. 맞아요. 자글소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예, 많지. 이게 그렇죠. 어린 아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힐소자를 씁니다. 하얗다. 순수한 여성을 상징하죠, 그죠? 예. 현녀도 이제 금을 현자를 써서 이 금 따는 거는 이제 원초적인 순수성을 상징하거든요. 아, 네. 채녀 역시 이제 빛날 채자, 예, 빛나는 것을 또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의 어떤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있고 또 성이 순수하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의 어감과는 달리 상당히 신성하고 건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성이라고 하면은 약간 부끄러워하고 우리나라는 그쵸. 조금 숨기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예. 점잖지 못하다. 네, 좀 그쵸. 이렇게 권위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순수성을 회복하자고 한다니까 조금 그 옛날 사람들은 성 자체를 그렇게 어색하게 안 보고 음. 자연스럽게 봤던 거지. 자연스럽게.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막 부끄러운 게 되고 그렇고. 또좀 이상한 게 되고 또 아니면 음침한 게 네, 되고 표현하는 것 이렇게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막 숨게 되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라 시대 같은 경우,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성이 자유로웠어요. 근데 조선 시대
유교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억압된 그러한 그 정책으로 나갔던 거죠. 예. 그리고 서양에서도 기독교 이전에는 뭐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문란할 정도로.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일부 일처제의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억압된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녀경을 일종의 이제 경이라고 한 것 자체가 네. 단순한 이제 성 건강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이제 도교의 자연주의 사상과 고대 중국 의학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인데 사실은 이제 건강책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천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경전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치 경전이군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 경전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도 이제 까마수트라라는 유명한 그 성고전이 있는데 네. 수트라 자체가 경전 의미거든요. 까마가 이제 욕망, 그 욕망에 대한 경전이다. 욕망이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게 황제 내경하고 쌍벽을 이루는 책입니다. 쓰여진 시기도 비슷합니다. 소녀경이. 네. 진한 시대 뭐 그쪽에서 만들어진 건데 황제 내경은 이제 상당히 그 훌륭한 책으로 이제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녀경에 대한 인식은 저급하다, 뭐 잡서다 네, 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게 성을 다루었다 해서 단순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뭐 편집 과정에서 미신적인 내용들도 좀 섞여 들어간 게 있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인간과 그 자연과 우주의 그 원리를 토대로 한 성건강을 그 표방한 그런 책입니다. 예. 네. 상당히 안타깝죠. 아주 소녀경하고 멋지네요. 예, 황제내경과 거의 비견된 책인데 네. 예, 황제 내경은 제가 보니까 교수님 예. 약간 의서에 가깝던데 정말 의서 냄새가 나고 의서 방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제 소녀경은 어떻게 보면 사실 성 얘기를 주로 다루고 성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성을 단순히 서술한 게 아니고 어떤 자연적인 원리, 우주적인 음량의 원리에 입각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진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성을 제외하고는 뭔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들이 성 빼놓고 살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을 이제 경전으로 취급해서 중요하게 옛날 사람들은 네. 인식하고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이미 고대로부터 많이 냈던 거죠. 네. 예. 행주님, 그 소녀경이 언제 쓰여졌고 또 어떻게 전해졌나요? 유래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원래 이제 진나라의 갈롱이라는 사람이 쓴 포박자라는 그 도학서가 있습니다. 도학책으로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성에 대한 책이 5종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여경도 있고 소녀경은 이제 소녀 비도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원본은 없습니다. 언급만 돼 있지. 이제 원본은 없고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면은 일본 사람 이제 당파 강내라는 사람이 982년에 서기 982년에 의신방이라는 의학책에 이걸 편집해서 넣었습니다. 소녀경 외에 이제 현여경, 동현자, 옥방비결, 옥방지호 등을 이제 같이 편집해서 수록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죠. 그 이전에 오래전에 쓴 몇백 년 뒤에 이제 이것이 그래도 훼손되지 않고 어딘가에 묶였다는 얘기네요, 교수님. 그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제 실전되고 아마 이제 송나라 이후에 이제 주자학이 발달돼서 네. 멸인록 존천리 멸인록 사상이 이제 대두되면서 성을 상당히 이제 금기시하고 억압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이런 책들이 실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원본은 없는데 어떻게 전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은데요. 그 원본을 이제 일본 사람이 자기 의학책에
편집해서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저게 제기된 거죠. 보고. 예, 그렇죠. 예, 그게 분량이 전체 분량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생긴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원본 자체는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원본격인 책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예. 일단 재밌네요. 이런 방중서가 네. 중국 고전에 보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후한의 이제 역사가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 예문지 들어보셨어요? 한서 예문지. 반고라는 아, 예, 얘기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름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유명한 역사자죠. 역사가. 거기에서도 이제 성 관련 서적이 이 8종이나 소개돼 있어요. 8종. 용성음도, 뭐 무성자음도, 요순음도 등 8종이나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포박자에 이제 5종류가 소개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구당서 경적지에 또 2종이 소개돼 있고 신당서 예문지에도 3종이나 성책이 소개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성책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원본들이 다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남아있는 책으로는 이제 도형경이라는 남북조 시대에 쓴 양성 연명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 시대 때 손사막이 쓴 청금요방,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이제 양생서인데 이 안에 이제 방중보익이라고 해서 성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논술들이 있습니다. 원대에 이제 이붕비가 쓴 삼원연수 참찬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성 관련 서적이죠. 그리고 이제 송대부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작이 이렇게 융성함에 따라서 존천리 멸인록 사상이 대두돼 가지고 성을 아주 전시하고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대두돼 가지고 성에 대한 그 논의들이 의학서 속에서 다뤄지죠. 그렇지만 의학서 속에서도 전문적인 그 성에 대한 논의가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이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10권으로 중국의 그 성에 대한 책을 편집해 놓은 그걸 전집을 갖고 있거든요. 제 제자 중에 이제 중국 교포가 있는데 그걸 중국에 가서 구매해가지고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아, 한번 보고 네. 싶어요.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한문 원전이 네. 그게 10권으로 편집돼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에 대한 책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성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성고전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전문적인 성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가. 그래서 성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없었나 생각하는 차에 고금소총, 쉽게 말하면 음담패설 있죠. 음담패설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네, 네. 그 안에 이제 그 성에 대한 교육 코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격한 그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열을 피해가기 위해서 좀 우스갯소리로 그 안에 이제 성교육 장치를 다 그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재밌게 해야 되지. 저것이 딱딱하게 하면은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면 주저학이 들어오면서 그 네. 성에 관한 방중 양생 책이 우리도 있었을 텐데 다 사장시켰다 아니면 훼손시켰다라든지 뭐 이렇게 추측해도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아, 아까 사실 조선시대 이전에 성교육서가 많이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사실. 안 그렇겠어요? 그러죠. 그 같이 대륙의 문화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누구나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너무 책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모든 학문이 불교를 억제하고 뭐 그 유교를 이렇게 그 장려하는 그러한 정치 체계에서는 여자도 하나의 그 남성의 종속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에 대한 그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의견이 그 억압적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1960년대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자들의 그 인권 운동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와 동시에 그 우리가 말하는 성혁명, 섹슈얼 레볼루션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가 일방적일 때는
이게 그 억제가 되는 그러한 체제지만 남녀가 동등해질 때는 그때는 이제 성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제 동등한 개념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예. 배우를 썼는데 어떻게 많이 아시네요, 네? 형제님. 평소에 원래 공부를 많이 하였노라. 그런데 이 존천리 멸인욕은 좀 그래요, 그죠? 그성 자체가 천리 아닌가요? 선생님 어때요? 그렇죠. 지금 손혜경도 그렇고 모든 서적들이 천리의 그 입각에서 다 설명하는데 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네. 예. 상당히 천시하고 예. 억압했던 그런 분위기였죠. 그게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확실히 성리학이 대세가 되면서 여성이 핍박받고 그러면서 성도 자꾸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책들도 멸실되거나 자꾸 숨기게 되니까 분실되는 사례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지금까지 왔구나, 그죠? 조선시대 그렇죠. 예.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성에 대한 전문서도 누가 감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꾸 그리고- 성을 천박한 걸로 인식하다 보니까 학자들도 그런 책을 내는데 좀 신경을 더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많던 책들이 거의 다 실전됐고 그나마 이제 의심방을 통해서 명맥이 그래도 유지됐던 거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1973년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마왕태라는 그 한나라 시대 묘에서 엄청난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타오로보 이온 발전소.